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금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황제 관용차 논란과 관련해서 강원도 춘천시장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시장 관용차를 새로 구입하면서 시장이 앉는 자리에 약 1,500만 원을 주고 안마 기능이 있는 의자를 설치했다가 시민단체 등이 비판하자 최근 원상복구시켰습니다. 시장이란 직무가 이동 시에 차에서 안마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든지 궁금합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미세먼지 속에서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 요원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윗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장면 박사는 전차표를 양쪽 주머니에 나눠 가지고 다니며 공무로 다닐 때와 개인 볼일을 보러 다닐 때를 구분해서 썼답니다. 장자는 소인은 소총명에 능하지만 군자는 대총명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소총명은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데 전전긍긍하지만 대총명은 먼저 모두를 살리기 위한 대의에 나섭니다. 얼마 후면 총선입니다. 우리 사회 리더들, 그에 걸맞는 덕목부터 갖춰야 합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에 아문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까지 넘어야 할 관문은 많지만 여야 강경 대치로 자칫 올해를 넘길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20대 국회에선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옵니다. 이달 말쯤이면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간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줄곧 당진 땅 수호를 외쳐온 주민과 당진시의회가 당진 평택항 부두에서 반환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대전 충남 녹색연합이 대전 108곳의 이산화질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대덕구가 평균 38ppm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천안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봉산에 보존 가치가 높은 유적이 있는 만큼 천안시가 요청한 문화재 보호구역 변경을 충청남도가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발전산업 분야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하청 노동자에게 적정 노무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전국 최고의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 대전의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상투권에 진입해 이른바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평가인데 자칫 시세 급락의 피해가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전 유성구는 도안 아이파크시티 분양권과 관련해 다운 계약과 불법 증여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대전경찰청장으로서 주민에게 감사장 600여 장을 수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전 중구선관위는 출판 기념회는 선거 90일 전 누구나 열 수 있고 북콘서트 당일 황 청장의 발언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근 대전의 한 식당에서 주인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 57살 이모 씨가 자신의 아내가 식당 일을 그만두고 퇴직금 문제로 다투는 소리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11월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며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의 당진 평택항 바다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말쯤에 나온다고요? 네, 자그마치 20년 동안 끌어온 충남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 간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재 최종 선고가 이달 말 나올 전망입니다.
어제는 당진 시의원과 주민 2천여 명이 관할권 분쟁 중인 당진 평택항 부두에 모였는데요. 현재 평택 관할인 이 일대의 공유수면 매립지 68만 제곱미터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의미로 현장에서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이 관할권 분쟁이 시작된 게 1999년, 딱 20년 전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수십 년 동안 유지된 해상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계 안쪽 매립지를 평택시로 등록하면서부터인데요.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행안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분할 결정으로 관할이 평택시로 바뀐 뒤 현재 대법원과 헌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6일 헌재 최종 선고가 예상되는데요. 20년간 지속된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연말에 지역에 반가운 소식이 있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그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 개정이 참 어려워지고 있죠? 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등의 관문을 남겨두고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야 4+1 협의체의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일각에선 올해 안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 20대 국회에서는 어렵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요. 네, 정치권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이후에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돼서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충남도의 마음도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지역민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20대 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 것은 하면서 싸우든지 말든지 해야겠죠. 올해 전국 최고의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인 대전 부동산 시장이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요? 네, 올 한해 대전 부동산 시장 정말 뜨거웠죠. 대전 대표 아파트로 불리는 둔산동 크로바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사이 164제곱미터 기준으로 9억 원에서 자그마치 15억 원으로 50%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승세가 꺾이고 추락 기미가 보인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달 대비 절반 넘게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대전의 아파트 시장은 현재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투기 세력은 가격을 올려놓고 이미 빠졌고 이제는 지역민들끼리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 프리미엄을 얹어 되파는 거래 행태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예, 이 대전에 앞서서 그 광주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른바 대대광으로 불리죠. 대전, 대구, 광주 가운데 광주시가 1년 앞서 지금 대전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는데요. 광주는 지난해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대전과 흡사하죠. 그런데 광주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대장격 아파트인 봉선동 3차 아델리움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 11억 1천만 원을 기록했는데요. 1년 사이에 4억 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시민들 그야말로 비상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출 이자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가 실소유보다는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이와 함께 대전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 초읽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상투 잡을 수 있답니다.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예, 특별한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뉴스브리핑 한솔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산림청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농산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현장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산림과 인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과 인화물질 사전 제거 활동을 벌입니다. 홍성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홍성읍 오감리에 위치한 홍성 청년 일자리 카페인 커피 오감에서 놀면서 기부하는 청년들의 무료 1일차집 영차 2차를 운영합니다. 낮에는 아이, 어르신, 주부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의 차분한 파티, 밤에는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등 청년들을 위한 활발하고 시끌시끌한 방정맞은 파티를 운영하고 포토존, 페이스 페인팅, 게임 등 흥미 넘치는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오늘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세종 학생축제를 엽니다. 꿈수 얼수 오늘은 놀기 좋은 날이란 주제로 댄스, 밴드, 국악 등을 공연하는 공연마당과 학생 동아리 부스, 청소년 예방교육 프로그램 부스 등 체험마당으로 꾸며집니다. 한국연극협회 대전시 지회의 제11회 리딩 시어터가 오늘과 내일 상상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희곡 작품을 무대화하기 전에 낭독회를 통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기자들의 언어 행위를 통해 텍스트를 더욱 가다듬어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은 오늘 오후 7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최백호 송년음악회, 고희 그리고 낭만을 개최합니다. 최백호의 고희를 맞아 기획된 전국 투어 콘서트입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져 밤부터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8도, 세종 천안 7도 등 6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비가 오다 아침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9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이산화탄소를 다시 휘발유로 전환하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직접 전환하는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직접 전환하는 촉매 기술과 관련해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 탄소자원연구단 전기원 단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기원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이게 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한데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크게 증가했다는데 현재 이 이산화탄소 배출 실태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8 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 올해 5월 뉴스에 의하면 그게 또 415 ppm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400 ppm이란 뜻은 공기 분자 2,500개가 있으면 2,500개 중에 그중에 한 개가 이산화탄소 분자라는 뜻입니다. 인류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인데요. 네. 그때가 315 ppm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61년 사이에 100 ppm이 증가했다는 것인데 또 큰 문제는 그 증가 속도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도 요즘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화력 발전 또 차량 운행 같이 현대 생활과 밀접한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게 줄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화된 이후에 인류의 에너지 사용량은 급격히 이제 증가하였고요. 네.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우리가 화석연료로부터 얻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도 많고 또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7년에 약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방출했고요. 네. 세계 11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같은 동향으로 계속하면
2030년에 온실가스를 약 8억 5천만 톤 배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가 파리 기후 협정을 통해서 이의 37%인 3억 2천만 톤을 줄이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이다. 국토의 면적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국화학연구원이 그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휘발유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의 휘발유는 석유, 즉 화석연료로부터 얻어지는데요. 네. 이것의 주성분은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걸 태우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로 변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이산화탄소 중에 탄소를 이용해서 탄소를 수소와 결합시켜 다시 액체상의 탄화수소를 만드는 건데요. 네. 이 액체상의 탄화수소가 휘발유인 겁니다. 앞에서 네. 말한 과정을 이제 위해서는 효율 높은 촉매와 효율 높은 그런 반응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300도씨 정도로 유지되는 촉매층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액체 성분의 탄화수소, 즉 휘발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촉매와 반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이번 논문을 통해 소개했고 그 논문에서는 이 촉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네. 그 촉매가 이제 철과 구리, 칼륨을 배합한 촉매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것을 이제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서 휘발유를 생산한다는 건데요. 이때 그 철과 구리, 칼륨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원리가 작용하는 건가요? 예,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와 산소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이산화탄소가 반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떼어내야 됩니다. 네. 여기 들어간 구리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산소를 떼내는 일을 하고요. 네. 철은 탄소가 서로 붙어서 긴 사슬을 형성합니다. 즉 탄소의 사슬을 이루고 거기 수소가 붙어서 결국 액체상의 탄화수소가 되는데요. 네. 칼륨은 그 탄소 사슬이 성장을 하는 일을 도와주고 또한 구리가 철과 잘 합금을 형성해가지고 이 촉매 역할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 기술을 적용하면 그 이산화탄소에서 휘발유를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저희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이산화탄소 1톤이면 휘발유 300kg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저감량 측면을 많이 따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휘발유 1톤을 생산하게 되면 네. 이산화탄소 2.3톤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체를 톤으로 얘기하다 보면 참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예. 2.3톤이면 엄청난 부피죠, 부피로 얘기하면. 예, 그렇습니다. 기체 부피로 하면 네. 상당히 큽니다. 지금 머릿속에 산출하기 좀 힘들고요. 네. 예, 그럴 정도로 큰 거죠. 예.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온 이 휘발유는 일반 우리가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휘발유하고 성능은 같은 겁니까? 예. 지금 우리가 만든 이산화탄소 수소로부터 얻어지는 휘발유는 네. 황성분과 방향족 탄화수소가 없어서 기존 석유에서 얻어지는 휘발유와 비교할 때 대기 오염 물질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물질 자체에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수소 같은 에너지를 가진 물질과 반응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네. 수소 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얻어지고요. 네. 그리고 CO2가 재생에너지의 이제 저장체로 변하는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는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네. 이런 변동성이 큰 에너지를 저장하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석유에서 얻어지던 그런 여러 가지 제품, 그러니까 운송용 액체연료나 화학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물론 재생에너지를 이제 수소로 변환시켜 이를 수소차에 이용하는 방법이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고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당 지역에서는 이 수소 충전소가 들어오는 걸 기피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수소 차량을 보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개발한 기술로 이산화탄소로부터 휘발유를 생산한다면 결국 기존에 있는 인프라와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수소차를 보급시키는 것과 친환경 측면에서는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그 개발이 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보관하고 축적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런 말입니다. 예. 예. 이런 기술이 빨리 상용화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생산비가 높아서 상용화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당장은. 예, 현재 저희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1리터 생산하는데 2,000원에서 2,500원 정도 가격이 됩니다. 네. 지금의 휘발유보다는 이제 비싼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이를 환경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싸고 경제적이어서 그걸 많이 사용하자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환경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실용화하고 보급시키기 위한 대형 1년에 1억 유로 이상 투입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한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서는 2021년에 연산 8,000톤 규모의 이런 CO2로부터 이산화탄소로부터 휘발유나 디젤을 만드는 공장, 연산 8,000톤짜리 공장을 상용화하겠다고 지금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곳곳에 세워두면 대기 환경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소차를 보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거로 생각합니다. 대기 질을 올리는데. 예. 앞으로 기술 상용화까지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는 원천 촉매와 반응 기술이 개발된 거고요. 네. 앞으로 저희가 이 프로젝트 수행하는 게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네. 2년 정도 사이에 우리는 파일럿 플랜트 개발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종료되고 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약 5년 정도의 실증 플랜트 단계 개발이 있어야지만 상용화 준비가 됩니다. 네. 상용화 준비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상용화 투자를 위한 결정이 있어야 되고 또 공장 건설을 위한 필요한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모두 고려하면 약 10년은 걸려야 될 겁니다. 즉 2030년 정도를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한데요. 네.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알코올과 같이 경제성이 부족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가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소개가 됐다고요? 예. 이번에 게재된 학술지는 저널 오브 CO2 유틸리제이션이라는 이산화탄소 활용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인데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화학공학 분야에서는 상위 7% 정도 되는 학술지입니다. 네. 앞으로 화학연구원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프로젝트 기간이 약 2년 남았는데요. 남은 네. 기간 동안 성능을 더 향상시킨 그런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파일럿 플랜트 규모의 추가적인 연구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더라도 상용화할 때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과제를 만들고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수요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상용화를 위해 이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친환경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해주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정책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정부에도 건의할 생각이고요. 예.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도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할 것 같군요. 예산은 물론이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를 휘발유로 직접 전환하는 촉매 기술과 관련해서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 탄소자원연구단 전기원 단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주간 브리핑입니다. 중도일보는 K바이오 경제 대전이 키운다. 충청투데이는 대전시 바이오메디컬 규제 자유 특구 가속 페달이란 기사에서 대전시가 내년 과학 분야 관련 국비를 대폭 확보한 가운데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금강일보는 공략하는 시중은행, 지키려는 지방은행이란 타이틀로 지방은행과 농협 등이 선도했던 지방금고 선정 경쟁 등에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선 시중은행들이 자금력과 규모를 무기로 뛰어드는 일이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전일보는 페트 법안 상정 임박, 여야 일촉즉발이란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간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정하웅,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